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내용 증명과 관련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못 받은 돈, 땡 돈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지, 보내도 되지 않는지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기속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소송, 강제집행, 소송 비용의 부담 등 불특이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 등을 갚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내용 증명을 받아도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낼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사용하는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 관련한 양식은 네이버 카페 못받아도 채권자들의 모임 양식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을 작성한 문서가 3개 있어야 됩니다. 우체국에 내용 증명 작성한 문서 3부를 가져가면 우체국은 수신인, 발신인, 내용 증명 장소가 같은지 틀린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하고 등기번호를 붙여서 한 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통은 수신인에게 송달을 하고 한 통은 발신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수신인은 내용 증명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등기 우편물 한 부만 가져가면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을 수신인에게 발송을 합니다. 추후 발신인은 등기 번호를 조회하여 등기가 수신인에게 송달이 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가 있지만 등기 속에 어떠한 내용이 들었는지 우체국에서는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수신인이 등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발신인이 보낸 내용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과 등기는 어떠한 내용을 수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발신인이 보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까지 필요한 내용이라면 등기보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사람은 해당 내용 증명 우편에 기재있는 사실과 주장이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을 갖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위 사실과 주장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인식과 주장에 불과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내용 증명은 그 자체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답변을 안 해도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발신인이 보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보내는 내용 증명을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된 경우 내용 증명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상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소송까지 진행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답변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답변서를 작성할 경우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재산권의 변동으로 하는 재산계약과 신분 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등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과거의 사정을 들어 이를 행사하려 한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그 행사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대표적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관계, 고용관계,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 각종 상거래 계약, 각종 위임관계 종료 등을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해지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이유는 계약 해지 발생 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해지권이 발생이 되고 계약 해지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 증명은 수신인에게 도달 여부, 도달 시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때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해지되면 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원상 회복에 의한 손해가 남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 즉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관계, 고용관계, 위임관계 등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관계를 도중에 소멸케 하더라도 이미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기왕의 부분까지 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할 수 없어 소급효 없이 계약이 상실됩니다. 채권자가 못 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를 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받아 못 받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또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회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 양수계획을 체결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양수와 사회행위에 관련한 판례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 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 양수인 날인과 더불어 양도 양수할 채권의 표시를 다른 채권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다 작성하였다면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하고 제3채무자가 승낙이 있어야 채권 양도 양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 통지를 했다는 확정 일자가 있는 문서로 통보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양도 양수 통지는 내용 증명을 통하여 발송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양수인이 양수인 명의로 통지할 수 없으나 양도인의 대리인으로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양도인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도인 명의의 통지를 양수인이 발송할 수 있도록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안에 이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표를 참고로 보시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부터 단기채권 3년,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한 채권은 1년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채권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가 있는데 민법 제162조에는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첫 번째 청구, 두 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세 번째로 승인의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선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지급 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 출석, 최고 등에 해당됩니다. 이 중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만 보내놓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소송을 하기 전 내용 증명을 보내놓고 나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했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채무이행 최고와 각종 계약 해제, 채권 양도 양수 통지, 기타 법적인 의사 통지를 할 경우에 내용 증명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해지, 각종 계약 해지, 위임 계약 해지 등을 하고자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나 해문 부재, 수취인 불명, 사망 등으로 내용 증명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반송되어 온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도달 주의의 예외로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의 서류를 보관하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최초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상으로 내용 증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증명은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 증명과 함께 배달 증명까지 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내용 증명을 받을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향후 채권자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미리 방어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과 관련한 문의가 있다면 댓글 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